자,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대선 시즌을 맞이해서 날마다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도 있죠. 이에 따라서 증권 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한덕수의 경우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한덕수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었죠. 반면에 이재명 관련주의 경우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5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대조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 한덕수 관련주들 대표적인 종목들이 시공테크, 아이스크림 에듀, 대한제당이 있겠는데 이들 세 종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의 경우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본 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긴급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는 국민의힘 내에 단일화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나온 입장으로 한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가 대선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단일화를 촉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또 한덕수 후보의 경우에 이 단일화에 대한 문제로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죠.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의 단일화 일정 강행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했고, 단일화는 후보가 주도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죠. 반면에 한덕수 후보 측은 당의 단일화 방식을 일임하는 상태지만 단일화가 지연되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표명을 하면서 대선 승리를 위한 신속한 단일화를 강조를 하고도 있죠.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5월 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여론을 조사를 하고 단일화 시한을 대선 후보 등록 망함일인 11일로 못 받기로 했었는데요. 일단 김문수 후보는 이 여론조사 진행을 단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등 당내 갈등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갈등이 어떻게 봉합이 될지 미지수긴 합니다만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권력 의지가 있는데, 권력력이 있는데 한덕수 후보에게 양보를 한다, 이게 되지 않는 소리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대선 후보로 일단 입지를 굳히게 되면은 만약에 대선에서 탈락한다 하더라도 당권을 장악을 해서 이후에 일단 권투 중례를 또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당내 중진들이 계속해서 한덕수 후보 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덕수 후보의 경우에 당내 지지 기반이 전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후보에서 일단 대통령 선거에서 진다 하더라도 지게 되면 한덕수 후보의 경우는 이제 거의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당 중진들이 권력을,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계기가 또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권력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봉합이 되어질지는 예측 불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단순히 이런 이 예측보다는 기술적 측면에서 바탕을 두고서 일단 이 시공테크라든가 아이스크림 에듀, 그리고 또 대한제당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서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35년째 증권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각종 증권 경제 방송에서 활동을 하면서 최우수 전문가로 여러 차례 선정이 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모두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계좌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시초가방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이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입장하는 순서대로 수익률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장담을 했는데 이게 그대로 증명이 되어지고도 있죠. 일단 시초가방 식구들 아시겠습니다만 3월 달에는 추천한 종목들 중에서 7개 종목이나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4월 달에는 이보다도 훨씬 늘었죠. 상한가 종목 추천 중에서 15개나 나왔습니다. 5월달에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현재 이틀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는데 앞으로도 충분히 나아질 것이라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일단 급등한 종목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적중률 측면에서도 김사부의 적중률이 보통 80에서 90% 정도가 되는데 4월달에는 무려 95%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줬죠. 그래서 적중률과 수익률이 탁월하다,
라는 점이 일단 아주 주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5월달 것만 현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도 뭐 대부분 수익인데 5월달 것을 위주로 살펴보면 5월 1일이었죠. 유비벨룩스 현재 스크롤되고 들어게 되기 때문에 일치의 수적이라든가 조작이 하나도 없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유비벨룩스, 아이드비전, MD바에서 세 종목을 해드렸는데요. 유비벨룩스 매수가 대비 14% 이상 상승률이니까 이익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이드비전 매수가 대비 15% 이상 상승률이니까 이익 챙기자. 그리고 또 MD바에서 매수가 대비 10% 이상 상승률이니까 이익 챙기자. 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11시 33분에 세 종목 모두 매도 완료가 됐죠. 그리고 오늘이죠. 5월 7일은 대형 포장, MD바이스 두 종목을 해드렸는데요. 대형 포장 매수가 대비 10% 상승 중이니까 이익 챙기자. MD바이스 매수가 대비 10% 상승 중이니까 이익 챙기자.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일단 그 매수한 당일 데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매도 안내까지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난 29일이었죠. 인벤티지랩 일단 4월달에 인벤티지랩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는데 이때도 소개를 해드려서 마지막 소개를 드렸는데 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인벤티지랩은 오늘도 상승세가 해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를 비롯해서 일단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많이들 발굴해 드렸죠. 그래서 정말 입장하는 순서대로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좀 다른 곳과 다르다 차이점을 확연히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황이라든가 또 뉴스라든가 무슨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체 없습니다. 오로지 추천주 김사부가 개장 전에 두 종목에서 최대 세 종목까지 추천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종목에 대한 매도 안내만 나갈 뿐입니다. 매수해서 매도 안내. 그래서 수익을 결정 짓는 것이죠. 그야말로 실전 투자에 있어서 최적화된 그런 그 텔레그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적중률과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계좌가 좀 부진한 분들 또 원금 회복이 절실한 분들 또 수익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분들은 이 시초가 공략 주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는데요. 100%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누구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입장하셨던 분들 계속해서 수익들을 올려드리고 있고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들 보시고 계시겠죠. 일단 그래서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한덕수 관련 테마주에 대한 분석들을 또 본격적으로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장하는 방법은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일단 더보기가 있는데 이 더보기를 누르면 김사부가 두 개의 링크를 올려놨어요. 첫 번째 링크는 주식으로 좀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일단 고민이 많은 분들은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눌러서 이런 양식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일단 보유 종목이라든가 매수 가격, 비중, 투자 성향 등을 좀 자세히 적어주시면 김사부가 과거 방송을 할 당시에 수없는 종목 진단과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리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일단 그 물려있는 종목이 탈출할 수 있는 대안까지도 마련해서 고민을 완벽하게 좀 해결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물려있는 것들은 크지 않은데 일단 시장이 어렵다 하지만 김사부와 함께 시초가방에서 올해 시드머니 종잣돈을 좀 크게 불려보고 싶다 이런 야망과 열정이 있는 분들은 두 번째 링크를 클릭을 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의 편안들이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선택은 자유지만 진심으로 투자 수익을 원하는 분들 그리고 원금 회복이 절실한 분들께서만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시공테크를 비롯해서 아이스크림에도 대한제당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시공테크의 경우에 이번 주에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 후반에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만은 일단 그동안 상승에 따른 피로도가 누적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었죠. 인맥 관련주들 그리고 정책 관련 테마주 두 가지 부류로 크게 양분을 해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덕수 관련주로 부각이 된 종목들은 대부분이 인맥 테마주입니다. 일단 인맥 테마 중에는 실체 불분명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을 했다 급락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던 11일까지가 이제 최종적으로 일단 단일화 후보에 대한 마지노선
를 제시한 바가 있었죠. 11일에 최종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한덕수 카드는 사라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일단 시공테크를 비롯해서 이런 한덕수 관련 테마주들이 살아남느냐 죽느냐 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5월 중반 이후로 접어들게 되면은 결국에 인맥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 중에서 인맥 테마주의 경우에 기대 수익에 비해서 리스크가 높아지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11일이 지나고 나서 뭐 한덕수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게 한 번쯤은 더 가는 시세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전과 같은 급등 랠리가 지속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게 이제 정책 테마주였으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맥 테마주의 경우에 대부분 대선 전에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이 그 후보 사태 이게 완전히 결정이 된 그 상은 아니죠.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일단 여전히 협상의 여지는 단일화에 대한 협상 여지는 남아 있고 한덕수 후보가 일단 최종 후보로 낙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하루 이틀이 이제 중요하겠죠. 곧바로 21선을 회복을 하느냐. 이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10,000원대에서 12,000원까지의 피날레가 한 번 더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내에, 그러니까 다음 주 초까지,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가 되겠는데, 일단 20에서는 곧바로 회복을 해준다면 단기적인 페이크 이후에 다시 한번 11,000원에서 10,000원대에서 12,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단에 포진되는 매물층이 두터워지게 되죠. 이럴 경우는 다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8,500원에서 9,500원대. 가 저항선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이번 주 말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의 21선의 복귀 등을 타진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대응 전략들이 수립이 돼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인데 아이스크림 에듀의 경우에 꾸준하게 상승세가 진행이 되어 왔었죠. 일단 상승률이 상당히 가장 높았던 한덕수 관련 테마주 중에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12%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캔들상으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는데 지난번에도 분석을 해드렸던 바가 있듯이 이번에 상승의 목표치는 7,000원대에서 8,000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었죠. 7,000원에서 8,000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현재쯤에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여지는 남아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단기적인 흔들림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관점에서 최근에 고공권에서 거래가 상당히 수반이 되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좋지가 않은 점이죠. 상승 초기에 이렇게 거래량이 수반이 되고 있다는 점은 나쁘지 않습니다. 초기에 거래량들이 수반이 되고 있다는 것은 나쁘지가 않은데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거래량들이 계속 고공권에서 회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오늘도 회전율이 53%를 기록을 했고 지난 2일이었죠. 지난 2일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거의 뭐 100% 정도를 넘어서기도 했었죠. 이런 정도의 회전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좋지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일단 또다시 상승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7,000원대를 전후로 한 장 부담들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략은 뭐 5월 11일 이전에 일단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은 후보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가 아마 빠져나올 수 있는 막바지 탈출구가 되지 않겠느냐. 탈출 시점. 후보로 일단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서 피날레가 나오면 탈출 시점이 되든지 아니면 단일화가 실패를 할 경우에는 결국에 서서히 시장에서 미리 알고서 주가는 야금야금 빠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제당의 경우는 상승률이 가장 좀 저조했었는데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매물대가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따라서 재상승이 시도된다 하더라도 종사의 경우에 4,000원대에서 4,500원대를 전환한 장에 대한 부담들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4,000원에서 4,500원대 사이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것들이 효율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11일 대선 후보 등록 본 등록 마감일인데 일단 이 전까지는 단일화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봐야 되겠다. 단일화 협상이 결렬이 될 조짐이 나타나면은 주가가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하락세가 서서히 진행이 될 것이고 상단에 매물이 포진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단일화에 성공을 할 경우에
한덕수 쪽으로 결정이 된다라면은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막바지 피날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정책 테마주라면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맥 관련주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맥 관련주기 때문에 한 번쯤 여기서 막판 피날레가 나와줄 경우는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겠다. 물론 여기서 한두 방 정도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파티장에서 끝까지 남아있기보다는 한 발짝 먼저 빨리 빠져나오는 것들이 이후에 휴증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을 했던 대로 시초가방의 경우에 사실 적중률이라든가 수익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림에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00% 무료이기 때문에 입장을 해서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일단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적중률이죠. 적중률이 김사부가 80에서 90% 정도 된다고 했었죠. 이게 일단 10개 추천하면 8, 9개 정도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나오는지 적중률이 정말로 80에서 90%가 나오는지 첫 번째로 체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수익률인데 수익률이 다른데 보통 3% 수익 냈다 자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5% 수익 냈다. 이게 수익률 이런 게 아니고 8% 기본적으로 10% 이상의 수익률을 보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수익률도 이렇게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죠. 따라서 적중률과 수익률 두 가지 조건들이 한 일주일 정도 지켜봤는데 확인이 된다면은 따라서 매매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기회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도 100% 무료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부담 없이 들어와서 일단 확인을 하시고 김사부의 그 시초가방이 일단 맞는다. 라고 하시면 그때부터는 집중적으로 일단 김사부 시초가방과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를 불려가시면 되겠는데요. 올해 아직도 한 7달 정도는 남아있죠. 그래서 꾸준하게 연말까지 매매를 하시면 원금의 3배에서 4배 정도 가량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좋은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계좌를 빠르게 좀 불려가는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